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랭귀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루비 온 레일즈, 뭐 파이썬, 뭐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에 좋다, 뭐 또 뭐 있지,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R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애들이 러스트나 최근에 또 알겠는데 루아 뭐 이런 랭귀지 같은 게 되게 흥미가 가는데 그런 랭귀지들, 그리고 요새 막 점유율 되게 높은 랭귀지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은 거의 C를 제외하고 또는 이제 옛날에 나온 랭귀지들 제외하고, 걔네들은 점유율이 또 C를 제외하고는 또 높지도 않은데, 많은 개발자들이 거의 90% 이상 랭귀지가 요즘은 다 객체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가 아니고 원래 중요했고 계속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지향의 개념을 아시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하는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공통 강의이기도 하지만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일부 유료 강의이긴 한데, 유료 강의인데 이 강의는 또 무료로 풀릴 강의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강의를 보실 때는 그 클래스 전에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객체지향적인 개념이나 간단한 역사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또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액션을 할 때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 같은 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요, 1967년도에 시뮬라 67이라는 시뮬레이션 용도로 나온 랭귀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사진에 두 분이 만드셨어요. 두 분이 좀 젊으셨을 때, 이건 좀 나이가 있는 상태고요. 두 분이 만들었고, 뭐 노르웨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랭귀지 안에 최초로 이제 클래스가 소개됐대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라는 게 객체 하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초기 개념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72년도에 스몰토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대화식,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그러니까 좀 느껴지시겠지만 약간 대화식 프로그래밍을 지향하는 스몰토크라는 랭귀지에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통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전공자분들이시라면, 또는 전공자가 아니래도 흔히 알고 있는 랭귀지 중에 하나가 C잖아요, C. C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에 나왔는데 C는 객체지향이 아니고 절차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되게 이 당시에 굉장히 대비되는 언어였을 것이다. 근데 C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많이 쓰는 훌륭한 랭귀지예요.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후학 양성도 많이 하고 벨 연구소인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닉스 만들 때도 기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작년 70세에 돌아가셨죠. 어쨌든 그런 이제 랭귀지와 이제 대비되는 이제 스몰토크, 객체지향 언어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C++이라는 랭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도 이제 이거 만드신 분도 비아네 스트롭스트룹이라고 하는 분인데, 벨 연구소 있죠. 벨 연구소. 이제 여러분 전화기 만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벨 연구소. 근데 그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벨 연구소가 아니고, 아무튼 그건 이제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데니스 리치 이분도 벨 연구소에서 나왔고, 이 C++까지 만드신 분도 비아네 스트롭이라는 분도 사실은 C++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데니스 리치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많이 영향을 받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랭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부터 C++ 이후에 굉장히 이 객체지향 언어가 되게 각광을 받게 돼요. 왜 각광받았을까요? 왜냐면은 그만큼 효율이 높으니까 각광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객체지향을 모르시면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랭귀지 중은 뭐 랭귀지 좋아하겠어. 근데 나름 이제 많이 듣고 이제 각광받는 언어에서는 객체지향의 개념을 빼놓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객체지향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객체지향은요, 이름에서 나오듯이 객체를 지향한대요.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일상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옮겨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할 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볼까 한번. 애완동물이라는 가치, 애완동물, 강아지, 이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체, 그리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과 나, 그 다음에 애완동물과 하는 것, 하는 무언가. 이게 지금 되게 싸구려라 잘 안되네요. 왜 이러지? 이거 이 정도면은 타블렛 싸긴 한 건데 이 정도면 불량 아닌가? 하는 것. 힘들어. 무언가 하는 것인데 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안 되네. 아무튼 하는 무언가를 뜻하는 건데요. 일단 이 한 무언가, 그리고 애완동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애완동물과 노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무언가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각각의 객체,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요, 코드를 짤 때 나는 이런 논조로 짜겠어 라는 것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프로그램을 짤 때 객체 중심으로 뭔가를 붙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전 시대에는요, 절차지형 언어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냐면, 그러니까 이 강아지면 강아지, 그리고 이 사람이면 사람, 이 구분에 있어서는 각각에 따른 이렇게 선언까지는 해요. 구조는 각각 만드는데, 구조까지는 만들지만 실제로 그 기능들을 이 안에 내포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어요. 무언가를 하는 거는. 그래서 각각의 사물들이 요걸 가져다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기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으면 얘가 기능을 가져다 쓰고 얘도 기능을 가져다 쓰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의 밥 먹기와 사람의 밥 먹기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강아지의 밥 먹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강아지용 기능을 하나 만들고, 이 구조만 있고 구조가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격으로 많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강아지 구조 짜는 데도 쭉 쓰고 사람 구조 짜는 데도 쭉 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액션, 그 무언가 행동까지도 각자 따로 정의가 됐었다는 거죠. 객체지향은 그 구조만 짜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차라리 강아지가 어떤 무언가 액션을 할 거면 강아지 안에 그냥 기능을 넣는 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초반에는 이렇게 개념을 잡은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 안에 기능을 내장시키고 사람 안에 기능을 내장시켜서 그걸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해내는 거, 코드를 짜내는 거. 그래서 객체를 하나 선언하고 그 안에 완벽하게 완전체를 만드는 것, 요런 식의 코드를 짜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짤 때, 그러니까 이런 주의로 짜자.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면 사실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살자,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끼며 살자, 아니면 우리 펑펑 쓰면서 살자,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내가 뭐 사회주의 그러면 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럼 이런 식으로 살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라는 것처럼 얘네도 코드를 짤 때 객체 중심으로 짤 거야.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능 같은 걸 탑재시켜서 객체 중심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짜면은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대표하는 거, 근데 이제 객체는요 이 강아지 캐릭터 아니면 사람 캐릭터만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객체라고 할 만한 게 뭐 그러니까 아까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헤비해지면 이것도 객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기자 있어. 그다음 무대가 있어요. 그 연기 객체, 무대 객체, 그 다음에 극이 진행된다 라는 객체는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극이 진행된다, 뭐 연극이 진행된다, 뭐 이 객체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객체는 아닌데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죠. 극의 흐름 객체 하나 만들고 뭐 사람 객체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캐릭터만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내가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하고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한번 들으시면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짜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보면 바로크 양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동양적인 뭐 동양의 어떤 시대 양식으로 이렇게 가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 요런 건축 기술을 가졌고 막 그런 것처럼, 건축이란 게 그냥 내가 사실은 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그냥 비 막아주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 그만인데, 그 나라 기후나 그 나라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도 우리 이런 스타일로 살 거야. 패션도 똑같잖아요. 나는 고수족이야. 나는 뭐 프란체스카처럼 입고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되게 올 검으로 입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펑키족이야. 나는 뭐 스킨헤드 막 이러고 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좀 펑키하게 입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깔끔 뭐 댄디하게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이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 하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요런 스타일로 이제 나온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 그 스타일 중 하나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세요. 실습하면서 좀 느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추상화라고 해요. 추상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경우의 수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 먹는 방법을, 아까 개랑 나랑 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솔직히 개 키우는 사람들, 저는 개는 안 키우지만 개랑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만 개, 막 수억 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시 공간에 따라 너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일상을 컴퓨터로 옮기려면 너무 오히려 일상이 훨씬 복잡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단순화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추상화라는 건 사실은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옮길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만 옮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전 어떤 그 랭귀지들에 비해서 이렇게 일상에 있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데이터만 옮기기가 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걔랑 노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 하겠어 하는 찝은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걔랑 공놀이 하던 거, 그래서 공놀이를 할 건데 걔는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나는 점프를 할 수 있어. 딱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공이 이 매트를 넘어가면 걔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야 라는 규칙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딱 요 정도 할 거면 필요한 객체는 여기서 딱 정해져 버리죠.
필요한 객체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진짜 더럽게 안 되네 이거. 불량품인가요? 짜증나. 이게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딱 공 데이터 하나, 개 데이터 하나, 그리고 나 하나, 그리고 게임 룰 데이터 하나, 요 정도만 하면 이제 제어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담았을 때 코드적으로 잘 담긴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이제 좀 기능 같은 거를 좀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요것만 일상에 있는 요거, 아이디어에서는 요거만 쓸 거야 라고 해서 정리해서 꾸겨 넣는 게 이제 추상화라고 보면 돼요.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프로그램 만들 때 요거 쓸 거야. 그래서 나 요거 필요해. 요런 기능들을 좀 담고 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건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절차지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자기가 뭐 그 개념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만의 특징이라고는 생각이 잘 들진 않네요. 두 번째 이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인데, 근데 이거 조금 너무 웃긴 게 잘 보세요. 캡슐 영어죠. 그 뒤에 화를 붙였어. 한글로. 정확히 말하면 한자죠. 추상화는 한자고, 한자. 이 캡슐은 또 뭐냐, 이거. 번역하는 애 진짜 한 대 맞아야 돼, 진짜. 캡슐화가 뭐야. 완전히 북한처럼 한국어를 쓰던가, 뭐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러던가. 이상해. 변수는 변수라 그러다가 포인터는 포인터라 그래. 포인터는 영어잖아요. 그럼 변수를 번역을 하지 말던가. 이상해요. 아무튼 좀 이상해요. 개발 용어 잘 보면. 이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어떤 분야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야 이거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세요.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해요. 이게 이 시대가 번역이 완전 개똥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캡슐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 이건 보완적인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규칙을 조금 정의하는 게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코드를 짜보면서 조금은 다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캡슐화를 잘 하면은 장점이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서, 또는 약간 너 여기 접근하면 안 되는데 여기 접근하지 마 라고 해서 좀 약간 거리를 두는데 굉장히 좀 구역을 명확히 하는데, 그리고 얘가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긴 한데, 보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다 디컴파일하고 뭐 전문적으로 디컴파일하고 하나하나 추격하면 사실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숨긴다고 해서 다 털리기 때문에, 좀 덜 털리냐 잘 털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캡슐화에서 지향하는 어떤 보완적인 측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 시점의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접근 권한자 정도로 이제 규칙을 정의한다. 요 정도, 그러니까 규칙을 좀 정의한다. 요 정도로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캡슐화라는 뜻과 좀 다르죠. 캡슐화의 장점은 이제 보완성.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값을 노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슉슉슉 이렇게 좀 은행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예를 들면 은행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은행에 내 돈이 들어있죠. 그럼 은행 금고 가서 내가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창구 직원한테 내가 요구를 하죠. 나 돈 좀 주세요. 내 계좌에 지금 3천만 원 있는데 나 그거 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가서 갖고 오죠. 막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문제가, 직접 접근하면 문제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확률이 높지만 정말 이제 불손한 의도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뭔가 훔쳐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래밍은 왜 그게 위험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가 직접 참조했을 때 오류가 생길 만한 거를 개발자가 참조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서
뭐 어쨌든 자기가 규칙 정의하는 거니까. 아무튼 규칙을 정의하는 측면에 좀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 약간 도움을 주는 측면 정도의 기능이다 라는 기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속성은 진짜 중요한데, 상속성은요 진짜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위에서 만든 기능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 파이어볼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파이어볼을 상속을 받아서 내 기능은 아이스볼인데 아이스볼을 날릴 수가 있는데 파이어볼까지 부모님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과의 관계,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열심히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해서 파이어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똑같은 힘을 들여서 이렇게 연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속해서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모를 누군가를 지정을 하고 그 코드를 가져다 쓰는 거를 상속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어. 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롤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 예시가 맞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뭘 해볼까? 슈퍼마리오 해볼까? 슈퍼마리오. 내가 슈퍼마리오를 딱 만들었는데 걔 기능을 상속해서 조금만 색깔 바꾸고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슈퍼마리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슈퍼마리오 만든 만큼 다시 또 코드를 짜야 되면 슈퍼마리오만큼 고생을 해서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기능을 다 갖고 온 다음에 슈퍼마리지만 가지는 기술을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속해서 가져다 쓰는 건데,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죠. 회사 인수하는 거. 우리 회사가 지금 기술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돈이 많아. 근데 저쪽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 우리 회사에 조금 원하는 대로 좀 변형을 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 돈을 주고 그 회사의 기능을 상속하면 되죠. 상속한 다음에 나 이것 좀 갖다 쓸게, 그리고 돈을 주고 상속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을 가져다가 우리 그 기능을 좀 붙여다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는 다 코드 짜다 보면 다 나오는 디테일들이랑 그때 부분마다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어쨌든 상속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상속의 장점은 같은 코드, 이미 뭐 누가 해놓은 코드를 가져다 쓰면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전에 짠 코드도 하나 가져다 쓰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건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데 좀 뭐 구분도 명확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앞에서 짜놓은 기능을, 그러니까 코드의 재사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사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서 이 상속이 없으면 사실 객체지향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코드를 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개념만 일단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다형성이란 건 뭐냐면요, 이제 단형성이라는 게 반대되는 말은 단형성. 지금 얘는 다형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단형성은 그 변수나 이런 값들이 자기의 고유값을 명확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렵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변수의 형질로도 바뀔 수 있는 거, 뭐 엑스맨 이런 거 보면 어떤 캐릭터로도 바뀔 수 있는 애들 있거든요. 엑스맨의 그 파란 여자 누구지 이름이? 아니면 액체괴물? 아니 차륵은 다 만져봤겠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조각 같은 걸 하면 찰흙 같은 걸 빚잖아요. 내가 조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무튼 찰흙을 이렇게 만들면 찰흙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변수인데, 다형성인 경우는 내가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인데 이런 거를 좀 더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형성인 경우는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지금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니까 난 공룡으로만 살겠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지금 뭐 캐릭터 변수야,
나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정도로 약간 아예 나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를 내가 확보를 할 때 나는 캐릭터 스타일로 주세요, 나는 뭐 인트 스타일로 주세요 라고 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했는데, 그 처음에 확보한 그 다음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형태를 성형수술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메모리가 성형수술이 안 돼. 그럼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좀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그 다형성을 추구하는 그런 랭귀지들은 어떤 뭐라고 해야지, 이 변수 자체도 처음에는 내가 저 캐릭터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캐릭터로 줬다가 인티저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뀐다라기보다는 그 변형 기술 같은 게 갖고 있는 거죠. 변형 기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게 다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그 앞부분을 코딩을 좀 해보고 보셔야 그나마 느낌이 좀 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짜면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만 짜서는 사실 잘 이해 못하고요. 코드 짜면서도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보면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비교 대상군이 명확히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객체 지향을 가장 이해하게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만약에 C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아질수록 조금 객체 지향의 장점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죠. 불편함을 느껴야 그 기술의 장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머릿속에 진짜 천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천재면은 독학해서 뭐 알아서 다 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칭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얘네들 가지고 서칭을 해보셔도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유료 강의의 일부 강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유료 강의에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코드를 짜면서 이게 무엇이다, 요런 느낌이 요것이다 라고 이제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바 10 몇 강이죠? 아무튼 이제 드디어 이제 클래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드디어 이제 클래스에 왔다고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요게 지금 자바 유료 강의의 16강제네요. 16강제니까 앞에 부분 확실히 탄탄하셔야 요거 소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대로 앞에 부분 제대로 많이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질문이 없으셔도 되는데, 이 다음에 코딩 하잖아요. 이제 클래스 들어가서 코딩 할 때 질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꼭 이제 게시판이나 이쪽에 꼭 해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